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넘어져 오랫동안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마주하는 좌절과 절망에서 누군가는 기어코 이뤄내는 성공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의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에서는 성공하고 싶다면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무려 20년 동안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 500명이 넘는 세계적 기업가와 멘토들을 만나 성공하는 인생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이었습니다. 긍정적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평생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성적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고민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인생을 사는 데만 집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욕심과 질투, 열등감을 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되 그 길을 다른 이의 길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질투와 열등감을 낳고 욕심으로 번져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지지해줄 가족이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용기를 줄 친구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면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덩달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고 의욕이 넘칩니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에 긍정적 생각을 채워 상황을 달리 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가난이나 질병, 억압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피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 역시 하나의 감정 상태에 불과하며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블레어가 있었어요. 의사는 블레어가 평생 들을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나폴레온 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힐은 아들에게 꾸준히 말을 걸었고 대답하도록 유도했어요. 또 매일 책을 읽어주며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힐은 아들의 머리 특정 부위에 대고 말을 하면 아이가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보고 힐은 더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봤고 그 결과 아들 블레어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긍정적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듣고 말하는 모습을 늘 마음속으로 그려왔고 마침내 그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품은 긍정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커다란 성공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처음엔 위로하려고 다가온 사람도 부정적 감정을 계속 받아주기 힘들어 결국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합니다. 가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토해놓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으나 부정적 감정은 독과 마찬가지라서 서서히 사람을 망가뜨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내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편이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증오는 영혼을 고통으로 가득 채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파울 베세는 말했어요.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넓혀준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내 인생을 위해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벗어나 점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셋째,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매일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적다 보면 한 달 후에는 감사한 일이 30가지나 쌓여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인생이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안에 감사할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행동해야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편이 낫겠죠. 세상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결점이 존재합니다. 이때 결점에만 집중해 부정적 생각에 휘말리면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의 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반드시 큰 성장으로 찾아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삶의 색채가 달라져요. 인생에 빛을 더하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는 자세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작은 빛을 밝힌다면 어둡고 거칠기만 한 인생의 어려움은 저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당당히 딛고 일어서서 성공적인 인생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미루는 순간 내가 꿈꾸던 미래도 미뤄집니다. 말로만 하는 다짐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다짐한 것을 실천했는가, 그것도 바로 오늘 실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8시간을 수면해 그리고 8시간을 일하는데 나머지 8시간을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개인적인 활동의 8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며 계획한 일을 실천하고 누군가는 피곤하다며 미루는 습관으로 이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둘 중 누구에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 이은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에서는 성공은 생각 플러스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을 미루다가는 결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공동사업자 에드윈 반스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당장 에디슨이 있는 뉴저지로 갈 차비조차 없었죠. 하지만 에디슨과의 동업을 향한 열망에 가득 찼던 반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에디슨을 만나러 갔고 반스는 에디슨을 보자마자 당신과 동업을 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비웃었지만 에디슨은 반스의 열망 가득한 눈빛을 보고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 후 에디슨이 녹음기를 발명했을 때 그 유용성을 몰라본 직원들은 상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수군댔는데 그때 반스가 나서서 뉴욕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녹음기를 알렸고 결국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 덕분에 반스는 에디슨의 공동사업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과 거기서 비롯한 계획과 원칙이 반스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월레스 와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해야 하듯이 한 가지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목표를 이루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싶으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버리죠. 이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절제하며 이 시간을 통제해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획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계획 없는 미래는 실패를 계획한 미래와 같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중간 지점에서 어디쯤 왔나 확인해주는 수단입니다. 이 계획과 함께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계획한 대로 행동할 때 미루는 습관 대신 실천하는 습관이 강화되고 강인한 정신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획한 일을 행동으로 좀 더 잘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 뇌의 잠재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의 영역 넘어 잠재의식을 지니고 있어요.
잠재의식과 의식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역시 성공 이전에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는데 수천 번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에 그는 잠재의식의 말을 걸곤 했어요. 자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새기면 다시 실험할 용기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꿈을 위해 행동하기를 유도합니다. 빵을 만들 때 효모가 천천히 커다랗게 반죽을 부풀리듯이 잠재의식 또한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을 명령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제자 클레멘트 스톤은 미국 5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재벌인데 그의 삶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스톤은 3살에 아버지를 잃고 신문을 팔기 시작했고 이후 세일즈의 대가가 되었는데 스톤이 절대적 효과를 자신하며 강조했던 성공 공식은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걸맞은 마음가짐을 프로그램하고 머릿속에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성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선물하는 기적입니다. 상상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상상으로 창의력을 키워 꿈을 실현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며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그렇고 아름다운 경치를 오래 간직할 도구를 상상하며 카메라를 발명한 다게르가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력이 불러온 열정으로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매일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건강이 목표라면 나는 건강한 음식만 섭취한다. 나는 매일 30분씩 걷는다와 같이 적은 목표를 읽고 이 목표에 맞게 행동으로 옮겨 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것이 가장 신비한 비밀이다.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오늘 내가 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어요.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며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민속 화가 모제스 할머니는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잡아 8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고 101살이 될 때까지 총 160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앞으로 전진할 노하우도 쌓입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직접 뛰어가서 기회를 낚아채도 모자를 파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있으면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란 없습니다. 오늘 내린 결단이 당신의 평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한 걸음 앞서가기라는 원칙을 가장 좋아했어요. 한 걸음 앞서가기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노력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은 노력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고 남들이 실력을 쌓기 위해 분주할 때 우리는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미래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할 일을 미루는 순간 내가 꿈꾸던 미래도 미뤄집니다. 말로만 하는 다짐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다짐한 것을 바로 오늘 실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우리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고 모든 성공이 다 운에 따른 결과라고 믿으며 억지로 움직여야 될 상황에만 행동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아닌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고민이라면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주어진 하루를 잘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목적에 따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겁니다. 목표한 일을 끝까지 마치고 성공하기 위해 오늘 바로 나 자신의 힘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기회를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세상이 더 크게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베푸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요?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한 이 세상에서 베푸는 삶은 손해만 보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에서 힐은 이렇게 말했어요.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있다. 내가 선의를 베풀수록 나의 품성이 선함으로 채워지고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존경받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더 큰 삶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가진 것을 베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베풀미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베풀면 그것은 2배, 3배로 늘어나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성공하려면 훌륭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훌륭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죠. 훌륭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로 찰스 슈워브가 있는데요. 그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밑에서 일하면서 보너스를 100만 달러씩 받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슈워브는 고위 경영자부터 단순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카네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뛰어난 사교성을 갖춘 슈워브를 고용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 분야에서 똑똑하고 전문 지식을 갖췄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면 성공을 위해 들이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예의와 신뢰를 담은 목소리나 따뜻한 미소, 밝은 마음가짐 같이 자칫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사소한 행동에서 인품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관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점점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기 마련이에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하고 타인의 말은 듣지 않아 일을 할 때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힘들죠.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가치는 없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도 세상에 완벽한 의견이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배척하지 않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어려움을 타인의 협력 없이 혼자 해결하고 극복하기란 절대 쉽지 않아요. 좋은 인간관계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더욱 쉽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많이 베풀고 사람을 섬겨 주변에 함께할 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바라는 것을 당신이 먼저 실천하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이용하거나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깔보고 흠집 잡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하며 남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돕겠다고 생각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나와 주변 사람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게다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미국 오하이오주 칸톤이라는 지역에서 강연을 열었을 때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청중은 단 13명뿐이었어요. 매우 적은 인원이었지만 힐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청중들에게 강의를 잘 전달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결과 나폴레온 힐은 13명의 청중에게 정기적인 소모임을 제안했고 자신의 성공 철학을 정리해 그들에게 실천 과제로 주었어요. 첫째,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라. 둘째,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라. 셋째, 모임에서 자신이 누린 성공 철학의 혜택을 나눠라.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13명의 수강생들은 힐의 제안대로 13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주 성공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이 클럽은 오늘날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진행하는 동기부여 모임 마스터 마인드 클럽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모이면 시작되고 함께 도우면 진보하고 함께 일하면 성공한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 계획의 진행을 확인하며 성공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 생각을 나누면 훨씬 빨리 자신의 꿈에 가까워질 거예요. 무일푼에서 세계적 사업가로 성장한 클레멘트 스톤이 시카고 유소년 클럽의 대표직을 맡았을 때 그는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스톤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에 클럽에 속한 아이들의 입장을 잘 이해했고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이전보다 의욕적으로 학업에 임했으며 그 결과 친구들의 성적을 따라잡고 심지어 앞서 나가는 성과를 보였어요. 클레멘트 스톤은 나폴레온 힐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성공학이라는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의욕적으로 행동하는 변화를 보였죠.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지금까지도 널리 활용되는 수감자 교화 프로그램은 힐과 스톤이 얼마나 큰 뜻을 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모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갖은 고난을 겪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때론 너무 높은 벽에 지치기도 했지만 그들은 끝내 목표한 바를 이뤄냈고 자신의 꿈을 이룬 후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더 크고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과 클레멘트 스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부자로 기억되기보다 큰 꿈을 품은 관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오해와 갈등, 불화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에 집중하는 너그러운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싫은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에 앞서 단점부터 찾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절반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이 얻은 기회를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훗날 세상이 더 크게 보답할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하며 더 멀리 가는, 결국엔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